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동양과 서양의 최초의 대규모 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300영화를 혹시 보셨을까요? 혹시 우리 학생들은 19금이라 좀 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어른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 영화는 오늘 배우는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3번에 거쳐서 그리스를 침략해 옵니다. 네, 이 300영화는 3차의 그 전쟁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는 육군과 수군으로 이제 양면으로 침략을 해오는데 이 300영화는 육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르모필레라는 이 협곡을 지나면 바로 아테네에 들어오게 되는 관문인데요. 여기에서 스파르타 300인이 거기서 마지막까지 이제 페르시아를 막다가 이제 모두 전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페르시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입니다. 주인공이셨죠. 여기는 침략해오는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가 이제 침략을 해오긴 하지만은 굉장한 거인을 상대로 했고 상당히 야만적인 그런 야만족의 무슨 그 리더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온몸에 막 체인 이런 거를 감고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크세르크세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페르시아의 군인인데요. 야만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임모탈이 나옵니다. 이상한 탈을 쓰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임모탈은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리우스 대왕의 친위 부대입니다. 영어로 임모탈이 불멸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우스 1세 이 친위 부대는 1만 명이 항상 유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충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을 해서 늘 1만 명의 병력을 유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 임모탈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이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헤로도투스는 이들을 죽지 않는 사람, 불사의 부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닉네임이 불사조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여기는 이제 테르모필레 협곡입니다. 이 스파르타 군인들이 300의 전사들이 테르모 협곡을 이제 이렇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정말로 예전에 이랬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그 페르시아가 스파르타에게 이제 화살을 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역사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이 활을 쏘면 태양이 없어졌다. 강을 지나가면 강이 뚝딱 없어졌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지요. 너무 정말 이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대략을 이제 그 인물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페르시아는 도대체 어떤 나라였을까 궁금하시죠? 왼쪽에 지도를 보면 이 발칸반도가 나옵니다. 발칸반도 밑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보면 이 녹색깔의 그 색칠해진 곳은 전부 페르시아의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는 정말 강대한 왕 중의 왕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침략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에서 보면 이 발칸반도와 페르시아가 이제 밀착되어 있어서 뭔가 그 어떤 충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그 수사 밑에 페르세폴리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굉장한 나라였는지 알 수 있는 게 이 페르세폴리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는 그 다리우스 대왕의 이제 수도였는데요. 여름 궁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나 그 강대했는지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여기를 침략하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 이제 페르세폴리스를 이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몇 달이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이제 실어 가거든요. 근데 2만 마리의 노새와 5천 마리의 낙타에 이 보물을 실어 갔다고 플루타르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거대하기도 했지만은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으로 사실 유명한 나라입니다. 네, 이제 페르시아에서도 키루스 2세라는 건국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키루스 2세는 BC 6세기경에 바빌론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빌론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이주해 와 있었습니다. 바빌론들은 어떤 정책을 했냐면 피정복민들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그 피정복민들을 아예 다른 곳으로 이주 정책을 시킵니다. 그때 붙잡혀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키루스 대왕은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해방을 시켜주고 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준 거죠. 이거를 증명해주는 이제 그게 발견이 됐는데요. 키루스 신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이제 성문화 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정복의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주고 평화롭게 살게 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키루스 대왕의 일화에 유명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에 와서 페르세폴리스를 부르지르고 키루스 대왕보다 내가 더 훌륭하니까 나는 키루스 대왕의 묘를 파헤쳐 버려야겠다 하고 여기를 찾아옵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건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묘는 정말 너무나 검소하고 간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2500년을 훼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요. 훼손 이제 파헤치려고 보니까 그 안에 비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나는 참비세스의 아들 키루스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고 세계를 점령했으나 언젠가는 다른 이들에게 점령될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 정복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점령당할 것이니 내 무덤의 흙을 파헤치지 말라. 이런 비문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제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군요 하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입고 있던 그 망토를 벗어서 그 묘에 이렇게 덮어주고 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자, 인생의 이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와 이제 그리스가 전쟁을 하잖아요. 네, 길고 짧은 거는 역시 대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는 한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전쟁사를 쓴 사람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분은 유명합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올 때는 책 이름은 역사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전쟁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로
동양과 서양의 대규모 전쟁이기도 했고요. 또 전쟁 이후에 동서양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그리스는 역사상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아테네는 그리스의 최강 국가로 급부상하게 되고요. 이제 그 그리스 세계에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는 3차 전쟁에 인적 물적 손실이 너무나 커서 점진적으로 쇠퇴를 하게 되고요. 그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우스 대왕만큼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역량이 좀 딸려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점진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되고 이제 맙니다. 이제 BC 5세기경에 50년간 3차에 걸친 전쟁이었습니다. 동양의 대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폴리스들의 연합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배경이 이제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배경이 또 궁금하잖아요. BC 6세기에 페르시아가 발칸반도의 원정을 이제 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오니아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이오니아 지방이 나오지요. 여기는 다 페르시아가 이제 있는 나라인데요. 사실 이오니아 지방은 그리스인들이 널리 퍼져서 살았고 또 그리스의 식민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여기를 침략함으로써 이제 다 점령해 버려서 세금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오니아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반란이 일어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곧 반란을 진압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테네한테 굉장히 괘씸죄를 갖게 됩니다. 감히 그렇게 콩할 만한 나라에서 감히 우리 같은 대제국에 덤비다니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차 전쟁입니다. 이제 화살표 표시가 있죠. 이제 화살표의 표시대로 이제 오게 되지만은 자, BC 5세기에 태풍이 불어서 실제로 300척이 다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전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BC 492년이었어요. 그런데 자, 다시 그때 이렇게 그 1차전을 꾸렸던 대왕은 다리우스 대왕이었습니다. 이제 다리우스 대왕의 다른 사진이 없더라고요. 다리우스 대왕이 이제 어떤 이제 나라들로부터 그 선물이나 이런 거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존경하는 의미로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대왕은 그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존경의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다리우스 대왕이 1차와 2차 전쟁을 침략하게 됩니다. 2차 전쟁은 마라톤 전투라고 합니다. 기원전 이제 490년 2년 뒤죠. 제2차 페르시아 침략을 이제 아테네의 명장 밀티아데스라는 분이 지휘하에 이제 이걸 무찌르게 되는데요.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 경주가 이제 유리하게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라톤 평원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와 이제 아테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그 마라톤 있죠. 자, 이제 마라톤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마라톤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이제 페르시아의 함대가 이제 마라톤 평야에 상륙을 합니다. 근데 아테네는 스파르타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스파르타가 이제 종교 행사를 이유로 파병을 이제 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는 이제 1만 명의 이제 군을 꾸리고 또 한 1000명 정도의 지원군을 받아서 마라톤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미리 이제 먼저 가서 자기가 전술에 유리한 쪽에 이제 먼저 고지를 이제 이렇게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밀티아데스가 굉장히 중장보병의 밀집대 전술로 과감하게 지휘를 하면서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헤로도투스 말에 따르면
이제 헤로도투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잖아요. 아테네군은 6,400명이 희생했고 페르시아 군은 192만 명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과장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헤로도투스의 이 역사서는 많이 과장법이 심했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에 2차 전쟁도 역시 다리우스 대왕이 이제 주관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의 중장병이에요. 이렇게 이제 중장보병이 이런 식의 어떤 전쟁을 하는 거 우리 많이 보셨죠? 이제 영화에서. 자, 중장보병이 이렇게 밀집대용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테네인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걸고 이제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를 이제 아테네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그리스 병사가 무려 42km를 달려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전보를 전하고 바로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올림픽 경기에 이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있는데요. 이제 마라톤 전투로 이제 아테네는 이제 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이란이 있죠, 이란.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손입니다. 네, 이란은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안 뛴다고 합니다. 속상해서 그런가 봅니다. 자, 인생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다 보면 망치는 수가 있으니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강대한 페르시아가 굳이 이렇게 그리스를 올 필요가 사실은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너무나 섬이 많습니다. 섬이 무려 1,600개나 되는 나라여서 그렇게 무리수를 하면서까지 굳이 올 필요도 없는 너무나 강대한 나라였는데요. 이제 어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3차전을 이제 꾸리게 됩니다. 3차의 원정입니다. 이제 10년 뒤입니다. BC 490년에서 이제 10년이 흘렀어요. 480년입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이제 오는 거겠죠. 자, 크세르크세스는 3년을 준비합니다. 장비와 병력을 보완해서 몇 배로 더 보완을 하고 이제 육군, 해군 이렇게 양쪽을 거느리면서 그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육군은 이제 스파르타, 해군은 아테네가 이제 지휘권을 맞으면서 이 강대한 페르시아를 막게 됩니다. 3차 전쟁입니다. 자,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침략에 옵니다. 자, 이제 두 군데로 나뉘어서 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테르모필레가 있잖아요. 이 테르모필레는 이제 육군인데요. 테르모필레를 지나면 바로 아테네입니다. 이제 아테네가 이제 도시가 바로 이제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파르타가 맞고 또 이제 바다에 아테네 그 협곡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거기를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해군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인데요. 여기는 이제 스파르타에 가면 이런 이제 동상이 있는데요. 자, 이 스파르타 왕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300명을 데리고 이제 35만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이렇게 전사하고 맙니다. 이제 레오니다스 왕은 친위대 300명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이 소식이 그리스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그리스인들은 큰 감명을 받았고요. 스파르타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전설도 이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길손이여, 지나가는 사람이여, 스파르타인들에게 가서 전하라.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여기 잠들어 있노라. 이렇게 이제 알려달라고 했나 봐요. 이런 비문이 협곡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건데요.
이 그 크세르크세스가 직접 죽은 레오니다스의 왕의 시신을 다시 참수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 그게 기록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죽은 시신을 참수하고요. 십자가형에 또 처하게 합니다. 이제 테르모필레 협곡이 이제 뚫렸잖아요. 300명이 모두 죽었으니까 뚫리면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지략이 뛰어난 집정관이 테미스토클레스가 그 리더자가 되는데요.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를 이제 비웁니다. 아테네를 비우고 이제 살라미스로 이제 그 시민들을 피하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배에 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테네가 이제 텅 비어 있었는데요. 이 페르시아 군이 와서 여기를 모두 불지르면서 이제 아테네는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신전도 다 타고 그때 당시에 마라톤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파르테논 신전도 짓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이제 모두 불질러 버리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우리의 그 희망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제 육군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해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300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300 영화가 성공을 하면서 다시 2탄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살라미스 해전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전쟁사로 가져오기에는 너무 판타지여가지고 약간 전쟁하고는 좀 사실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그리스의 이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아테네를 구하다. 이제 위기에 처한 그 아테네를 구하는 사람이죠. 테미스토클레스. 이제 테미스토클레스는 군함도 건설하고 해군 증강에 미리 이제 굉장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라톤에서 이미 졌잖아요. 그런 페르시아가 거기서 멈출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많은 군함을 만들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은광산이 하나 개발이 되는, 이제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은광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이제 군함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네를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200척의 3단 노선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배를 한 200척 정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기원전 480년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살라미스 해전으로 거기 협곡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인들을 유인합니다. 이제 아테네 제독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그리스 해군은 좁다란 살라미스 해협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적의 함대를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너무 좁다 보니까 이 바닷물살이나 이런 게 의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 그 이순신 장군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명랑대첩 있잖아요. 울도목에서 그 물살을 이용해서 12척으로 300척 이상의 배를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의 영웅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배들을 다 이제 이렇게 침몰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전쟁은 아테네의 급성장을 일궈내고 고대 그리스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의 왕중왕에 맞서서 자신들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엄청 강했겠죠. 근데 이제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리스의 이순신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도편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편추방이 뭐냐면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민주 정치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독재자가 출현을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이 파편, 도자기 파편에다가 혹시 그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써서 내면은 이게 6,000표 이상이 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도 다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빈몸으로 보냈다가 10년 뒤에 돌아오면 그 재산도 다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공직에 입문하기 전에는 3달란톤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공직이 되면서 100달란톤을 갖게 되는 큰 부자가 되었다고 나오니까 아마 그 돈이 상당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하고 나중에 델로스라는 동맹을 맺게 돼요. 근데 그 동맹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마 그 돈을 이제 손댔다라고 이렇게 역사에는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모함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뭐 페르시아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뭐 그런 어떤 음모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편추망이 돼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제 테미스토클레스를 보면서 우리의 이순신 장군도 생각이 났고요. 이제 우리가 로마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테미스토클레스와 똑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스키피오 장군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 로마가 한니발이라고 포에니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니발과 포에니 전쟁을 하면서 로마가 굉장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럴 때 그 젊은 이제 스키피오가 나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로마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정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스키피오도 약간의 뇌물죄라는 것으로 소송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어 스키피오 장군이 얼마나 이제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그 로마인들은 다시는 나의 무덤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네, 정말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나라를 구한 그런 정말 영웅인데 영웅으로서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하나의 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순신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순신은 너무나 훌륭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명랑대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테미스토클레스도 그리스를 구했건만은 그 말년은 너무나 불행하게 이제 보내게 되고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정말 많은 거를 얻게 된다면 정말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 자기 몸을 한층 더 낮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역사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배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당시에는 이제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노잡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그때 당시에는 중장보병이라고 본인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자기 뭐 투구도 사고 뭐 창도 사고 방패도 사고 하면서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장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던 시절에 이 배 노잡이를 하면서 자기네도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 뭔가 나도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참정권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이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의 승리는 사실 페르시아의 실수기도 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테네가 뛰어나게 그 유인을 했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강력했던 페르시아가 가장 좁았던 그 협곡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마라톤 그 평야에서 페르시아 군이 그 아테네인들에게 또 포위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전략상으로 굉장히 과신과 부주의,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중하게
더 살펴야 하도록 할 것 같아요. 자, 이 전쟁의 결과의 영향입니다. 그리스는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치 제도는 더욱더 발달하면서 이때의 최고의 지도자는 페리클레스였는데요. 페리클레스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3차의 전쟁으로 인적 물적 손실로 쇠퇴를 가져오면서 멸망에 이르는 계기가 되고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멸망을 하게 된답니다. 오늘은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